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네, 전기기사 2016년도 1회 실기 기출 보건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그림과 같은 유접점 회로에 대한 주어진 미완성 레더 다이어그램을 완성하고 표의 빈칸 1에서 6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빈칸을 채워 완성하시오. 단, 회로의 시작은 로드, 출력은 아웃, 직렬, 엔드, 병렬, OR, 비접점은 not, 그룹 간 묶음, 엔드 로드이다. 자, 보면은 A를 M001이라고 하고요. B를 M002, X를 M000이라고 이렇게 지정해 놨네요. 자, 레더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더 다이어그램은 이쪽이 입력이 되고요. 이쪽이 좀 출력측이 되는데 여기 출력은 X죠. X는 M00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M000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입력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쪽 입력 1개, 2개, 2개가 병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 2개도 병렬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똑같이 그려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B접점이죠. A not, B not. B접점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A, 이쪽을 A라고 하면 A는 M001, B는 M002. 요 밑에가 병렬로 연결된 게 B가 되겠죠. M002. 그 다음에 이쪽은 A의 B접점. B접점은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요. B접점의 A, A는 M001. B접점의 B, B는 M002. 이렇게 그리시면 레더 다이어그램은 완성이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레더 다이어그램을 보고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드는 뭐라고 그랬죠? 로드. 회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주소 0번은 로드, 번지 M001. 요게 이제 시작이죠. 그죠? M001. 그 다음에 1번. 번지, 주소를 보니까 M002네요. M002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병렬로 되어 있죠. 문제에서 보면 병렬은 OR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OR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M001, M001은 B접점이죠. 그래서 시작, 로드의 B접점 낫이다 해서 이렇게 표시하고 번지는 M001. 그 다음에 여기 M002 해야죠. 여기는 OR, 병렬이죠. 여기서 병렬은 OR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OR, B접점이죠. 그래서 OR not M002. 그리고 그룹 간의 묶음은 end loa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번 이것과 이것의 그룹 간의 묶음 end load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처음에 이해하기 어렵다 하시면 정답을 우선 이렇게 그려보고 다 써놓은 다음에 하나하나씩 대입해서 여기서 1에서 5R이고 1에서 로드 낫이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2번 비상용 조명 부하 110V용 100W 77등 60W 55등이 있다. 방전 시간이 30분, 축전지 HS용 54셀, 허용 최저 전압이 100V, 최저 축전지 온도가 5도씨일 때 축전지 용량은 몇 암페어아워인지 계산하여 구하시오. 단, 경용 용량 저하율이 0.8, 용량 환산 시간이 1.2다. 자, 축전지 용량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축전지 용량 구하는 공식 알고 계셔야겠죠? 축전지 용량 구하는 공식은 보수율 분의 1,
곱하기 용량 환산 시간 개수 곱하기 방전 전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수율 0.8 줬지요. 그리고 용량 환산 개수 1.2 줬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방전 전류 얘를 주지 않았어요. 전류 구하는 공식 뭐죠? I는 R분의 V 또는 임피던스분의 V 또는 용량 나누기 전압. 네, 이렇게 전류 구할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뭐 저항이나 임피던스 이런 건 주지 않았습니다. 네, 전압은 줬는데 저항이나 임피던스 이런 거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것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선 용량 요거 볼까요? 100W가 77등. 그러니까 100W의 등기구가 77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00W 곱하기 77 플러스 60W가 55등, 60W의 전등이 55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0W 곱하기 55 하면 전체 부하 용량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이제 적용되는 전압을 나눠주면 전류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준 단서들을 하나씩 적용해 볼게요. 보수율 0.8분의 1, 용량 환산계수 1.2 곱하기 100W 곱하기 77등 플러스 60W 곱하기 55등 나누기 전압 110V 하면 이때의 축전지 용량은 150Ah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50Ah가 되겠습니다. 예, 요 축전지 용량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피레기에 대한 물음이다. 답하시오. 예, 답을 보니까 단답형이에요.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로 1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류용 피레기 구조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가지를 쓰시오. 예, 피레기는 직렬 갭과 특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암기입니다. 자, 피레기의 전격 전압을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속류를 차단하는 교류의 최고 전압. 여기서 얘기하는 속류는 계속 흐르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피레기가 방전이 시작되면 전류가 흐르겠죠. 이때 흐르는 전류를 속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전압이 해결이 되면 바로 이 속류를 차단하고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전압이 인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속류를 차단하는 교류의 최고 전압을 전격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피레기의 제한 전압을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피레기의 제한 전압은 피레기 방전 중 단자 전압의 파우치. 그러니까 피레기가 방전을 시작할 때 피레기의 양 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제한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피레기에 관련된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삼상 3선식 3000V 200kVA의 배전선로 전압 3100V를 승합하기 위하여 단상변압기 3대를 그림과 같이 접속하였다. 각 상에 승합된 전압과 변압기 용량을 계산하시오. 우선 문제에서 준 이 회로를 제가 다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가고요. 여기서 부하 쪽으로 하나가 가고 여기에 저항이 하나가 이렇게 달렸죠. 부하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가 나와서 또 저항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그린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쪽에서 이제 입력이 이렇게 들어와요.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고 부하 쪽으로 저항이 설치가 돼서 이렇게 나가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접속된 지점에서 또 한 선이 이렇게 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입력이 들어오고요.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여기서 또 부하 쪽으로 저항이 하나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나가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 쭉 가서 이쪽과 연결이 됩니다. 이쪽 여기죠,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저항이 나와서 처음
이쪽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3000V, 이쪽이 3100V가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요 저항들을 이렇게 조금 세워서 그려볼까요? 그러면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예, 좀 전에 이제 요렇게 그린 거예요. 요렇게 그린 건데, 요거를 요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승합기의 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을 의미합니다. 여기가 이제 승합된 전압이에요. 왜냐? 3000V를 인가했을 때 이 차가 3100V 승합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3000V고 요 부분이 이제 승합시켜서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의 전압을 구하는데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은 루트 3분의 2차 전압의 제곱 마이너스 12분의 1차 전압의 제곱의 루트의 마이너스 2분의 1차 전압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잘 나오는 공식은 아니에요. 그냥 이런 공식이 있구나 이렇게 보고 넘어가셔도 관계없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것대로 문제를 풀어보면 이때 여기 승합되는 전압은 3분의 2차 전압 3100V라고 했지요. 3100의 제곱 마이너스 12분의 1차 전압 3000의 제곱의 루트 마이너스 2분의 1차 전압 3000 하면은 이때 이 승합된 전압은 66.31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지? 이런 거 고민하시면 멀리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냥 이런 공식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 변압기 용량입니다. 이때 변압기 용량, 자기 용량이 되겠죠. 자기 용량 구하는 공식은 루트 3 2차 전압, 승합된 전압이에요. 승합된 전압 분의 3 곱하기 좀 전에 가로 1번에서 구한 승합된 승합기의 전압 곱하기 부하 용량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면 부하 용량분의 변압기 용량. 부하 용량 어떻게 구하죠? 부하 용량은 여기 2차 여기에 지금 부하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성이기 때문에 루트 3 2차 전압 곱하기 여기에 흐르는 전류, 전격 전류가 되겠죠. 그리고 변압기 용량은 이 용량 3개를 다 더해준 거. 즉, 이 용량에 곱하기 3. 한 개 변압기 용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량 P는 VI에 V는 여기 V2가 되겠죠? V2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부하 전류인데, 부하 전류 보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도 똑같이 흐르겠죠? 여기에 흐른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하 전류와 여기 요 변압기에 흐르는 전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식은 루트 3 2차 전압 곱하기 부하 전류 분의 3 곱하기 승합된 전압 곱하기 부하 전류.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면 공식은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변압기 용량, 자기 용량 구하는 거죠. 그래서 부하 용량을 넘기면 곱해줘야 됩니다.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용량의 공식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준 단서를 여기다 적용시키면 루트 3 곱하기 2차 전압 3100V 분의 3 곱하기 승합된 전압 66.31V라고 가로 1번에서 구했죠. 그리고 문제에서 200kVA라고 부하 용량을 줬습니다. 그래서 200 해주면 이때의 변압기 용량, 즉 자기 용량은 7.4kVA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 아니죠? 야, 그냥 이렇게 푸는 것도 있구나. 한번 풀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면적 18m 곱하기 12m, 천정 높이가 3m, 작업면의 높이가 0.8m인 사무실이 있다. 여기에 청전 직부 형광 등기구 T5 22W 2등용을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에서 조건을 이렇게 줬고요. 가로 1번을 보면 실지수를 계산하시오. 자, 실지수 자주 나오는 내용의 문제죠. 이 공식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이 H는 작업면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예요. 자, 보면
천장 높이가 3m고 작업면의 높이가 0.8m랍니다. 그러면 천정 높이가 3m고 작업면의 높이가 여기가 0.8m래요. 여기서의 H는 작업면의 높이에서 천정까지의 길이를 의미하지요. 그러면 3m에서 0.8을 빼주면 작업면의 높이에서 여기 천장부터 작업면의 높이까지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작업면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를 알 수가 있고요. 요 X는 가로라고 하면 Y는 이제 그 면적의 세로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면적, 뭐 가로가 18m라고 하면 세로는 12m가 되겠죠. 그래서 18 더하기 12 분의 가로 곱하기 세로 18 곱하기 12 하면은 이때 실지수는 3.2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냥 실지수 3.27 이렇게 적으셔도 정답이 되는데 문제에서 준 조건을 보면 실지수 해가지고 1.5, 2.0 뭐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는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지수 범위표에서의 실지수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실지수 범위표에서 우리가 구한 게 이제 3.27이잖아요. 그죠? 3.27을 보면 여기에 포함되겠네요. 그래서 실지수는 3.0이다. 네, 요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답을 적으실 때는 3.0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네, 실지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3.0 선정 또는 조명률 기준표의 실지수를 적용하여 3.0 선정 뭐 요렇게 적으셔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실지수 구하는 문제 본인이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로 2번 조명률을 구하시오. 자,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을 보니까 작업면 요구조도 500룩스, 천장 반사율 50%, 벽면 반사율 50%, 바닥 반사율 10%이고 보수율이 0.7, T5 22W 1등 광속은 2500 루멘으로 본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조명률 기준표에 적용해서 우리 조명률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천장 반사율이 50%, 그 다음에 벽면 반사율이 50%, 바닥 반사율이 10%.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조명률은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우리 좀 전에 실지수 가로 1번에서 3 나왔죠? 3.0.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고르면 이때 조명률은 63%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2번의 답은 63%가 되겠습니다. 자, 가로 3번 설치 등기구의 설치 수량을 계산하시오. 이 문제는 펀데스 DES 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찾을 수 있죠. 여기서 설치 수량, 등기구의 설치 수량은 요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U 넘어가서 나눠주면 공식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문제에서는 요 D, 감광 보상률을 주지 않고 보수율을 줬죠. 감광 보상률은 보수율분의 1이다. 그래서 보수율, 요거 M입니다. M. 그래서 요거의 역수기 때문에 M을 분모에다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 공식으로 해서 등기구 수를 구해보면 우선 F, 뭐죠? 광속인데, 광속이 1등의 광속이 2500 루멘이랍니다. 1등. 한 등에. 네. 그런데 2등용이죠? 형광등. 한 개의 등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구 한 개의 광속은 2500에 2를 곱해준 5000 루멘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광속은 2500 곱하기 2를 해준 거예요. 2등용이기 때문에 한 등의 광속에 2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U, 조명률, 가로 2번에서 0.63이라는 거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M, 보수율이 0.7이라고 줬죠. 조건에서 0.7 줬습니다. 그 다음에 조도는 문제에서 작업명 요구조도 500룩스,
곱하기 S는 면적이에요. 면적은 문제 처음에 18 곱하기 12m라고 했죠. 18 곱하기 12m의 제곱이 되겠죠. 면적이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준 단서들을 이렇게 적용해서 고학력 계산기 눌러보면 48.98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등 기구를 셀 때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세죠. 그죠? 48.98개 이렇게 세진 않죠. 그죠? 그래서 48개를 넘어선 거는 49개라고 보는 거예요. 48.01이 나와도 49개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9등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가로 4번 형광등의 입력과 출력이 같을 경우 1일 하루에 10시간 연속 점등할 경우 30일간의 최소 소비 전력량은? 자, 여기 전력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소비 전력량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줍니다. 그럼 전력 한번 볼까요? 22W 2등용이라고 했어요. 그죠? 22W 2등용 곱하기 49개. 49개는 가로 3번에서 구한 등기구 개수예요.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씩 30일 동안 사용을 하면 이때 전력 소비량은 646,800Wh가 되고요. 문제에서는 여기 22가 단위가 와트죠. 그래서 와트아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킬로와트아워를 구해라 했기 때문에 646,800W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줘서 646.8kWh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 최소 소비 전력량은 646.8kWh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력 소비량 구하는 것도 스스로 한번 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번 어느 수용가의 전등 설비의 총 부하는 120kW이고 각 수용가의 수용률은 어느 곳이나 0.5라고 한다. 이 수용가군을 설비 용량 50kW, 40kW 및 30kW의 3군으로 나누어 그림처럼 변압기 T1, T2 및 T3로 공급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에서 그림을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조건도 줬습니다. 자, 가로 1번 A군, B군, C군의 종합 최대 수용 전력을 계산하여 아래 표를 완성하시오. 문제에서 최대 수용 전력 물어봤죠?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부등률 분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자, 보면은 자, A군 한번 볼까요? A군 설비 용량이 50kW 그리고 수용률은 어느 곳이나 0.5라고 했죠. 그리고 부등률은 각 변압기마다 수용과 상호 간의 부등률 T1이 1.2, T2가 1.1, T3가 1.2라고 줬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거 각 변압기 부하 상호 간의 부등률 1.3은 이 변압기 상호 간의 부등률이에요. 네, 지금 적용해야 될 건 T1 요 A군들의 부등률이 1.2란 얘기입니다. 여기 B군의 부등률이 1.1, C군의 부등률이 1.2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 A군의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할 때 적용해야 되는 부등률은 얘예요. 그래서 A군 우선 설비 용량 50 곱하기 수용률 0.5 그 다음에 이 부하들 간의 부등률 1.2 하면 얘가 20.83 kW가 되겠습니다. 예, 요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구하면 B군은 설비 용량이 40kW, 수용률 0.5, 그 다음에 부등률 1.1 하면 B군은 18.18. 그 다음에 C군 설비 용량 30, 수용률 0.5, 부등률 1.2 적용하면 이때 최대 수용 전력은 12.5kW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직접 계산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가로 2번 고압 간선에 걸리는 최대 부하를 계산하시오. 자, 고압 간선이면 여기죠, 여기
여기에 이제 최대 부하는 여기 가로 1번에서 구했던 거와 같이 여기 T1, T2, T3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 나누기 요 변압기간의 부등률 1.3을 해주면 요 고압 간선의 최대 부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1번에서 우리 계산한 최대 수용 전력 20.83 A군, 18.18 B군, 그 다음에 12.5 C군의 최대 수용 전력을 더한 다음에 부등률 조건에서 1.3 줬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이때 고압 간설에 걸리는 최대 부하는 39.62kW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3번 각 변압기의 평균 수용 전력을 계산하여 아래 표를 완성하시오. 자, 수용 전력. 평균 수용 전력은 최대 수용 전력 곱하기 부하율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수용 전력은 A군, B군, C군 가로 1번에서 구했죠. 그래서 가로 1번에서 구한 A군의 최대 수용 전력에다가 이제 부하율을 곱하는데 이 부하율은 조건에서 줬죠. 각 변압기마다의 종합 부하율 T1은 0.6이고요. T2는 0.5, T3는 0.4입니다. 그래서 A군, B군, C군의 최대 수용 전력의 부하율을 곱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가로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직접 해보셔야 돼요. 자, 가로 4번. 가로 4번은 종합 부하율을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고압전선의 종합 부하율. 종합 부하율은 최대 부하 용량 분의 각 군의 평균 수용 전력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고압 관선의 최대 부하 용량 가로 2번에서 구했죠. 39.62. 네, 각 군의 평균 수용 전력. 각 군의 평균 수용 전력은 가로 3번에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각 군의 평균 수용 전력을 다 합한 12.49 플러스 9.09 플러스 5 나누기 최대 부하 용량 가로 2번에서 구한 39.62 kW 곱하기 100 하면 이때 종합 부하율은 67.09%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7번 3상 4선식에서 역률 100%의 부하가 각 상과 중성선 간에 연결되어 있다. A, B, C 상에 흐르는 전류가 각각 110A, 86A, 95A이다.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중성선이 있으면 Y결선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부하가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이 부하는 각상과 중성선 간에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그럼 여기 부하 하나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A상, B상, C상이면 B상에 이렇게 중성선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상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를 보면 A상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얘가 IA. 그 다음에 B상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러면 IB. C상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흐르겠죠? 얘가 IC. 그러면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A, B, C상에 흐르는 전류를 모두 더한 값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A, B, C상은 위상이 존재를 합니다. 즉 이렇게요. A상을 기준으로 해서 위상을 좀 보면 자, A상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각도가 0도가 되고요. B상은 A상보다 240도 차이가 납니다. 왜냐? 역률이 100%, 그러니까 평역률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크기는 다르지만 각도에서는 120도의 평형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자, C상은 A상에 120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 각도까지 적용해서 중성선의 크기를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A상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각도가 0도라고 했어요. 100 각도 0도. 100은 전류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86 B상이 흐르는 전류. 86A에 A상보다 240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240도. 그 다음에 C상
흐르는 전류 95A, A상과 비교해 봤을 때 120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요렇게 이제 정리해서 답을 찾는데 120도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2분의 1 마이너스 j 2분의 루트 3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를 각도를 이제 복소수로 나타내는 건데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거는 코사인 240도 플러스 j 사인 240도로 나타내요. 요거 고학년 계산기로 나타내면 코사인 24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사인 24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j 2분의 루트 3 요렇게 나와요. 예,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얘도 역시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요. 코사인 120도 플러스 j 사인 120도. 얘도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여기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각도를 복소수로 이렇게 정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그대로 치면 19.5 플러스 j 7.8이다 라고 나오고, 문제에서는 절대값 크기를 나타내라 라고 했지요. 그래서 크기, 요 복소수의 크기는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의 루트를 씌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루트 19.5의 제곱 플러스 7.8의 제곱의 루트를 씌워서 21A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요거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라고 해서 110 더하기 86 더하기 95 더하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 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벡터 개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네, 요거 꼭 연습해 보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380V 3상 유도전동기의 회로의 간선의 굵기와 기구의 용량을 주어진 표에 의하여 간이로 설계하고자 한다. 간선의 최소 굵기와 과전류 차단기 용량을 다음 조건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자, 조건은 이렇게 줬고요. 표도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면 간선의 최소 굵기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공사 방법은 B1 PVC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그럼 표에서 공사 방법 B1 PVC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로 전선의 최소 굵기를 정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 관련된 거를 찾기 위해서는 전동기 킬로와트 수의 총계를 구해야 되고요. 최대 사용 전류를 구해야 되겠네요. 우선 전동기 킬로와트 수의 총계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여기 조건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전동기 부하해서 용량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0.75 더하기 1.5 더하기 3.7 더하기 3.7 더하기 7.5 하면 총계가 17.15 나오네요. 17.15. 그래서 표에서 찾아보면 17.15보다 큰 게 19.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사용 전류를 한번 구해볼게요. 사용 전류도 여기 조건에서 주어졌네요. 2.53, 4.16, 9.22, 9.22, 17.69를 다 더하면 얘가 42.82A 나옵니다. 그럼 42.82A보다 큰 47.4 이렇게 나란히 있네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때의 배선 종류에 의한 간선의 최소 굵기를 구하면 10mm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표에서 전동기 킬로와트 수의 총계 17.15kW보다 큰 19.5kW, 최대 사용 전류 42.82A보다 큰 47.4A를 적용하여 공사 방법 B1 PVC 절연 전선과 교차되는 10mm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과전류 차단기 볼까요? 과전류 차단기는 표에서 보면 여기 과전류 차단기가 있네요. 그죠? 과전류 차단기. 보면 직입 기동 전동기 중 최대 용량 직입
기동 전동기 중 최대 용량은 3.7이고요. 기동기 사용은 7.5네요. 기동기 사용 용량이 더 크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기 사용 7.5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과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 75와 60이 있는데 직입 기동은 칸 위의 숫자, Y 델타 기동은 칸 아래 숫자. 우리 지금 여기 7.5가 Y 델타 기동기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7.5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Y 델타 기동기 칸 아래 숫자. 그래서 60A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직입 기동의 최대 사용 전류 9.2A에 3.7kW와 기동기 사용 전류 17.69A에 7.5kW 중 7.5kW 큰 용량인 7.5kW를 적용하고 전동기 kW 수의 총계 19.5kW와 교차되는 60A 선정해서 과전류 차단기 용량은 60A가 되겠습니다. 9번 배전용 접지 공사의 접지 목적 3가지와 접지 개소 4가지만 쓰시오. 이거 역시 단답형이죠.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접지 목적은 인축의 감전사고 방지, 기기 소손 방지, 보호 개전기의 확실한 동작. 접지 개소는 일반 기기 및 제어반 외한 접지, 그다음에 피레기 접지, 피레침 접지, 케이블 실드선 접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옥외 철구 및 경계책 접지가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0번 다음권 변압기는 1차, 2차 양회로의 공통된 건선 부분을 가진 변압기다. 이러한 다음권 변압기의 장점 3가지, 단점 2가지, 사용 용도 2가지를 쓰시오. 예, 단답형 문제죠.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음권 변압기 이거잖아요. 그죠? 권선, 하나의 권선을 가지고 여기 승합 변압기로 자주 사용하죠. 네, 다음권 변압기는 이 하나의 권선에 1차의 전압을 인가하고 2차의 전압을 승합해서 사용하는 이런 변압기를 단권 변압기, 권선을 한 개만 사용한다고 해서 단권 변압기예요. 이 변압기의 장점, 전압비가 클수록 동선이 감소되어 효율이 좋아진다. 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작고 전압 변동률이 작다. 1차, 2차 공통 권선을 사용함으로 동량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다. 자, 재료가 좀 덜 들어간다는 얘기죠. 단점은 누설 임피던스가 적어 단락 전류가 크다. 1, 2차 공통 권선을 사용함으로 저압축도 고압축과 같은 절연이 필요하다. 자, 사용 용도는 배전선로의 승합 및 강압용 변압기. 근데 승합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리고 초고압 전력용 변압기로 사용이 된다. 요거 단답형입니다. 암기하고 하는 거예요.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1번 감리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공사업자로부터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 시운전에 입회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시운전 완료 후 성과품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할 사항 5가지만 간단히 쓰시오. 감리에 관련된 문제죠.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요거 5가지라고 했으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암기 주시고요. 추가되는 내용 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2번 다음은 콘덴서 기동형 단상 유도전동기의 정력 회전 회로도이다. 다음 각 물음에 간단히 답하시오. 단 푸시 버튼 스타트 1을 누르면 전동기는 정회전하며 스타트 2 버튼을 누르면 역회전한다. 자, 스타트 1, 2 버튼이 여기 있네요. 1을 눌렀을 경우 정회전, 2를 눌렀을 경우 역회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1번에서 4번에 접점 기호와 명칭을 기입하여 회로를 완성하시오. 자, 요런 문제는 우선 문제에 있는 답을 적어 놓고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살펴보면서 공부하자고 했어요. 자, 1번 MC1의 A 접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예, MC2의 A 접점.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B 접점이네요. MC2의 B 접점, MC1의 B 접점. 예, 이런 식으로 써놓은 다음에 우리 요 스타트 1을 눌렀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스타트 1을 누르면 신호가 이렇게 와서 스타트 1을 눌렀기 때문에 회로가 이렇게 연결되겠죠? 연결돼서 MC1이 여자가 되고 RL 램프, 레드 램프예요. 빨간색 램프가 불이 들어오겠네요. MC1이 여자가 되면 MC1에 관련된 보조 접점도 동작을 하겠죠. 자, 보조 접점 MC1 A 접점은 MC1이 여자가 됐기 때문에 회로를 연결시켜 주고요. MC1의 B 접점은 회로를 분리시켜 줍니다. 얘가 이제 회로를 이렇게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MC1이 동작하면 여기 주 회로의 MC1이 회로를 연결시켜 주겠죠. 그래서 쭉 해서 이제 기동권선을 통해서 이제 모터가 운전이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이제 스타트 1 버튼을 이제 손에서 떼서 회로를 분리시켜 놔도 여기 MC1의 A 접점을 통해서 계속 신호를 받겠죠. 요 MC1의 A 접점, 요거 뭐라고 했죠? 자기 유지 접점. 자, 여기서 MC1 B 접점 회로를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이때 스타트 2 버튼을 눌러도 신호는 MC2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접점, 인터록이라고 했죠. 인터록.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렇게 연동되는 접점이 있습니다. 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얘는 이렇게 회로를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인터록 개념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자, 이때 이제 스탑 버튼을 누르면 회로의 신호는 끊기기 때문에 이제 모든 회로가 이렇게 복귀를 하고요. 이때 스탑 버튼을 이제 복귀시킨 후에 스타트 2를 이렇게 누르면 예, 이렇게 와서 MC2가 여자되고 MC2에 관련된 접점 얘가 붙어서 회로를 연결시켜 주고요. 여기 B접점, MC2의 B접점이었죠? 이 B접점은 회로를 분리시켜 줍니다. 네,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리고 또 여기 GL 램프도 신호가 들어가서 불이 들어오겠죠? GL 램프는 그린 램프예요. 녹색 램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MC2가 여자됐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주회로 접점도 MC2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근데 보면 처음에 MC1이 여자 됐을 때는 요 전원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요 전원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지요. 그런데 MC2가 예, 여기 여자 된 경우에는 이렇게 가서 일로 들어가던 전원이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이쪽으로 들어가던 전원이 이쪽으로 들어갔네요. 그죠? 들어가는 접점이 바뀌었죠. 이러면서 회전 방향이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2 버튼은 역방향, 스타트 1 버튼은 이제 정방향으로 회전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동작 설명이 되겠고요. 예, 1번부터 4번까지 접점 기호 명칭 이거는 적어 놓고 지금처럼 제가 한 것처럼 하나하나씩 이렇게 동작을 보면서 회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가로 2번 콘덴서 기동형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 요거 단답형이죠. 운전 건선과 기동 건선에 흐르는 전류의 위상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크로 기동한다. 기동 후 회전자 속도가 상승되면 콘덴서가 분리되어 운전된다. 요거 암기사항이 되겠습니다. 콘덴서 기동형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 원리예요. 암기하고 가로 3번 볼게요. 가로 3번 WL, GL, RL은 언제 점등되는 표시등인지 쓰시오. 자, 우선 WL부터 볼까요? WL 여기 있네요. 예, 얘는 전원만 들어가면 불이 들어오는 램프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GL은 스타트 2 버튼을 눌렀을 때 불이 들어왔죠? 얘는 역방향. 얘는 전원 공급. 그리고 RL, 얘는 스타트 1 버튼을 눌렀을 때 예, 불이 들어오는 램프였지요? 얘는 정방향. 그래서 답은
WL은 전원 공급, GL은 역회전, RL은 정회전 방향으로 회전할 때 표시되는 램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작 설명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거 동작 설명 본인이 직접 한번 스타트 버튼 이렇게 눌렀을 때 어떻게 신호가 들어가는지 이런 거 하나씩 집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집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3번 초고압 송전 전압이 345kV, 선로 거리가 200km인 경우 1회선당 가능 송전 전력을 스틸식으로 계산하여 구하시오. 스틸식 공식 요렇게 되지요. 스틸식은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죠. 요렇게 정리합니다. 송전 거리는 킬로미터 단위고요. 송전 전력은 킬로와트 단위예요. 자,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송전 전력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P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한 다음에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적용하면 돼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루트부터 없애면 양변에 이제 제곱을 하면 이렇게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5.5의 제곱에 여기 루트 안에 제곱은 제곱과 루트가 없어져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5.5의 제곱 넘어가면 나눠줘야지요. 그래서 0.6 길이 송전 거리 플러스 100분의 송전 전력은 5.5의 제곱분의 경제적 송전 전압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0.6 곱하기 송전 거리 넘어가면 빼줘야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0.6L 이렇게 하고 100 넘겨주면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곱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곱하시면 안 돼요. 이 전체에다가 곱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곱하면 연산의 순서 때문에 얘부터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쳐놓고 전체에 100을 곱한 값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요. 송전 전압 345의 제곱, 345의 제곱 나누기 5.5의 제곱 마이너스 0.6의 송전 거리 200km, 200 곱하기 100 하면 이때의 송전 전력은 38만 1471.07kW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 송전 전압 구하는 스틸식 요거 암기하고 내가 이렇게 송전 전력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도 한번 해보신 후에 공학용 계산기 눌러서 답도 내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할게요. 14번 변압기 특성과 관련된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 답을 보니까 단답형이네요.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변압기의 호흡작용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호흡작용, 이거는 이제 유입변압기에 이제 사용되는 작용인데요. 변압기 주변 온도 또는 변압기 내부 온도 변화로 인해 변압기 내부에 절연유가 수축 팽창을 하면서 부피가 변화하는데 이때 외부의 공기가 변압기 내부로 출입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런 현상을 변압기 호흡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호흡작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현상 및 방지 대책에 대하여 간단하게 쓰시오. 자, 발생 현상은 변압기 내부로 출입하는 공기에 의하여 절연유가 수분 및 불순물에 오염되어 절연 내력을 저하시키고 침전물을 발생시킬 수 있다. 자, 공기가 변압기 내부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죠. 이때 절연유의 수분 및 불순물에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방지 대책으로는 콘서베이터라는 걸 설치를 하는데, 자, 콘서베이터 이렇게 생겼어요. 유입변압기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 유입변압기 내부에 절연유가 온도 때문에 수축 팽창할 때 이 콘서베이터에 이제 공간이 있거든요. 이 공간을 이용해서 팽창하면은 절연유가 이렇게 좀 찼다가 그 다음에 수축하면은 이 절연유가 좀 줄어들었다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콘서베이터를 설치하고 얘가 이제 수축 팽창할 때 이제 외부에 공기가 왔다 갔다 하겠죠.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수분이나 불순물에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 흡습 호흡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분이나 물질을, 불순물들을 제거한 후에 이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콘서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답형이에요.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5번 그림과 같은 교류 3상 3선식 선로에 연결된 3상 평형부하가 있다. 이때 C상의 X점에서 단선 사고가 발생하면 이 부하의 소비 전력은 단선 전 소비 전력에 비하여 어떻게 되는지 관계식을 이용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델타 결선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C선이 단성됐답니다. 그러면 회로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네,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 R이고 C상이 단선이 됐기 때문에 그냥 A, B상 단상이죠. 여기 전압은 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이렇게 C상이 단선되었을 때의 소비 전력은 단선되기 전에 소비 전력에 비하여 어떻게 되는지 관계식으로 설명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선 단선 사고 전에 소비 전력을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지요. 자, 여기 한 개의 소비 전력 어떻게 구하죠? 전압과 저항이 있기 때문에 소비 전력 P는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소비 전력을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3개입니다. 그래서 3상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3상의 소비 전력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단선 사고 소비 전력, 단선이 C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단상이 된 거예요. 그죠? A, B 단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소비 전력을 구하면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인데 여기서 이 저항, 이것의 합성 저항이 되겠죠. 합성 저항. 자, 요 회로를 요렇게 그릴 수 있겠죠. 요렇게 A, B상 중간에 있는 저항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저항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죠. 요런 회로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요거를 그냥 직렬로 요 뒤에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이제 합성 저항을 구하면 R, 그 다음에 여기는 직렬이니까 2R 이렇게 되겠죠. 두 개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에서의 합성 저항 합분의 곱 R 플러스 2R분의 R 곱하기 2R 하면은 3R 분의 요거 더해서 3R 2R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2R은 R이 2번 곱해진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R 하나와 약분이 돼서 3분의 2R이다. 이게 합성 저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비 전력 공식에 합성 저항 3분의 2R을 적용하면 요거 어째 번분수로 여기서 요렇게 넘어가는 게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셔가지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3분의 2R 분의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은 1분의 2의 제곱. 요렇게 정리해도 관계가 없죠. 그죠? 1분의 5는 그냥 5잖아요. 그죠? 요거 번분수입니다.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네, 그래서 얘는 2분의 3 곱하기 R분의 2의 제곱이다.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소비 전력 가지고 이제 관계식으로 비례식으로 풀어보면 3상일 때, 그러니까 단선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때 소비 전력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단상일 때, 단선 사고가 일어난 후에 소비 전력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 보면 똑같은 거 요렇게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P3 대 P2는 3 대 2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얘가 정리가 된 겁니다. 요 비례식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렇게 가까운 거 곱한 거와 먼 거 곱한 거는 서로 같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즉 P2와 3을 곱한 것과 P3와 2분의 3을 곱한 것 같은 값이 나와야 되고요. 요 3을 요렇게 넘기면
2분의 3 곱하기 P3에 곱해진 3이 넘어갔기 때문에 3분의 1로 나눠줘야죠. 네, 그래서 3 이렇게 약분돼서 P2는 2분의 1 P3다. 즉 단선 사고 후 전력, 소비 전력 P2는 단선 사고 전에 2분의 1로 감소한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직접 정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단선이 일어나면 회로는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역시 한번 그려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그림은 22.9kV 수전 설비에서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GPT의 미완성 결선도이다. 다음과 물음에 간단히 답하시오. GPT 1차 및 2차 보호 표준은 생략한다. 자, GPT 비접지 방식에서 사용되는 지락 사고 시 그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가로 1번 GPT를 활용하여 주 회로의 전압 등을 나타내는 회로이다. 회로도에서 활용 목적에 알맞도록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시오. 자, GPT 어떻게 결선하죠? 처음에 Y, 2차가 있으면 Y, 3차는 오픈 델타로 이렇게 결선을 하죠. 그래서 1차 Y 결선 한 단자를 묶어서 접지를 하고요. 2차도 한 단자를 묶어서 접지한 다음에 한 단자씩은 이렇게 전압계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전압계 중심선은 접지된 선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3차는 오픈 델타. 각 여기 산끼리 해주고 오픈해서 영상 전압을 검출하는 전압계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오픈 델타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2번 GPT의 사용 용도를 간단히 쓰시오. 자, 요거 단답형이죠. GPT 사용 용도 비접지 선로의 영상 전압 검출. 영상 전압은 지락 사고가 발생됐을 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락 사고 발생 시 영상 전압 검출이 GPT 사용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PT 전격 1차 전압, 2차 전압, 3차 전압은 각각 몇 볼트인가? 자, 1차 전압은 22,900볼트라고 했기 때문에 1차 전압은 Y결선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1차의 그 코일 하나의 전압은 상전압, 즉 선간전압의 루트 3을 나눈 22,900 나누기 루트 3이 되고요. 2차 전압은 루트 3분의 110. 요거 암기입니다. 암기예요. 3차 전압은 190 나누기 3. 요거 루트 3분의 110 볼트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요거 190이 110 곱하기 루트 3이에요. 그러면 110 곱하기 루트 3에 3은 루트 3이 두 번 곱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돼서 루트 3분의 110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2차 전압 여기 루트 3분의 110 하셔도 되고 110V를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110V 적어주셔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요 2차, 3차는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1차는 문제에서 준 전압을 봐야 돼요. 문제에서 준 선간 전압이 뭐 3300V다. 그럼 3300V 나누기 루트 3이에요. 근데 이번 문제는 22.9kV, 22,900V이기 때문에 1차 전압은 22,900V의 루트 3을 나눈 상전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가로 4번. GPT의 3차 권선 각상의 전압 110V 램프를 접속하였을 때 어느 한 상에서 지락 사고가 발생하였다. 램프의 점등 상태는 어떻게 변하는지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 역시 그냥 암기하고 가도 되는 문제긴 한데 제가 왜 답이 이렇게 나왔는지를 말씀드리면 GPT 3차 권선의 각상이 얘가 110V 여기에 110V의 램프를 이렇게 달았답니다. 110V에 이렇게 램프를 이제 달아 놓은 거예요. 했을 때 이제 한 상에 지락 사고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R이
예, 여기 루트 3분의 110V라고 했어요. 루트 3분의 110V. 얘가 R. S가 루트 3분의 110V. T상. 얘도 루트 3분의 110V. 이렇게 삼상이 120도 위상차를 갖고 이렇게 전압이 인가가 되다가 한 상이 R상이 지락사고가 발생이 됐다고 할까요? 이렇게 R상이 지락사고가 발생을 하면 여기 영전이었던 이 중심점은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R상은 0V가 되고요. S상, T상은 이만큼 이렇게 전압이 올라가요. 얘보다 얘가 더 길겠죠? 얼마큼? 루트 3배 길어요. 이거는 삼각함수를 그려서 이제 계산하면 얘는 이제 루트 3배가 깁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있던 전압 루트 3분의 110V에 루트 3을 곱해줘서 이 전압은 110V로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지락된 상에 접속되어 있는 램프는 R상은 0V가 되기 때문에 얘는 불이 꺼지고요. 루트 3분의 110V로 불을 밝히던 전구는 110V로 전위가 상승했죠. 그래서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지락된 상에 접속되어 있는 램프는 소등되고 불이 꺼지고 나머지 건전상에 접속되어 있는 램프는 밝아진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참고사항에 지락된 상은 영전위, 지락되지 않는 건전상의 전압은 루트 3배 전위가 상승하기 때문에 램프가 밝아지는 거예요. 자, 요거 단답형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고 가도 되는 문제긴 한데 요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냥 쓸 수 있겠죠. 요거 한번 써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7번 그림과 같은 수전 계통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에서 이런 단선도를 줬고요. 가로 1번 보니까 27과 28 계정계 명칭과 용도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요 28이 아니라 87입니다. 요거 수정 부탁드릴게요. 87. 자, 27번은 어디 있는지 우선 볼까요? 여기 있네요. 27번은 UVR 부족전압 계전기의 계전기 번호가 27번입니다. 보면 OVGR 과전압 지락 계전기죠. 그 뒤에 부족전압 계전기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27기기는 명칭은 부족전압 계전기라고 하고요. 용도는 정전 또는 부족전압 시 경보 또는 회로 차단의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87번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변압기 1차, 2차에 설치한 CT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요. 전류 차동 계전기 또는 비율 차동 계전기. 계전기 번호가 87번이에요. 그래서 87번은 명칭은 전류 차동 계전기 또는 비율 차동 계전기. 뭐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용도는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단답형이죠.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로 2번 다음 조건에서 과전류 계전기 RY1에서 RY4의 탭 설정 값은 몇 암페어가 가장 적당한지 계산하여 선정하시오. R1에서 RY4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볼까요? RY1 여기 있네요. 여기 보니까 CT 2차 측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1차의 전격 전류를 구한 다음에 CTB를 이용해서 2차 전류를 구합니다. 그 2차 전류에 부하 전류의 160%에 설정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2차 전류의 160%, 1.6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R1과 RY2는 160%, 그 다음에 R3 여기 있네요. R3도 CT 2차 측에 있기 때문에 여기 1차의 전격 전류를 구한 다음에 여기 CTB 적용해서 2차에 흐르는 전류의 1.5배, 그리고 여기 RY4 여기 있네요. 여기는 200%예요. 그래서 1차의 전격 전류 구한 다음에 CTB 적용해서 2차 전류를 구하고 거기에 200%를 하면 여기 설정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구해보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우선 CTB 2차 전류이기 때문에 1차 전류보다 값이 작아야죠.
값이 작아지기 위해선 CTB의 역수를 곱해줘야 돼요. 1차 전류에 CTB 150대 5를 곱해주면 2차 전류는 1차 전류보다 커지게 되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차 전류를 구할 때는 2차 전류를 구할 때는 1차 전류보다 값이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CTB의 역수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CTB의 역수, RY1이 150대 5의 역수 150분의 5를 CTB의 역수를 적용하고요. 이제 1차 전류 얘를 구해야죠. 1차 전류 루트 3 V의 V분의 P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루트 3 곱하기 전압은 여기 변압기 1차 측이기 때문에 66kV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 적어 놓으면 1차 전류는 루트 3 곱하기 66kV. 그래서 기분 단위 볼트로 바꿔주면 10의 3승 해줘야 되고요. 용량은 여기 요 변압기 한 대의 단상 용량이 4메가볼트 암페어죠. 그래서 4 곱하기 메가니까 10의 6승을 해준 다음에 세대이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준 거예요. 얘가 1차 전류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CTB의 역수 150분의 5를 계산을 하고 그러면 얘가 이제 2차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예요. CT 2차에 흐르는 전류. 이 2차에 흐르는 전류의 몇 배? 160%. 그래서 곱하기 1.6 하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CTB의 역수 1차 전류 여기에 1.6배 하면 이때의 정전값은 5.6A. 그런데 여기 과전류 전류 탭은 이렇게 2, 3, 4, 5, 6, 7, 8이 있다고 했죠. 5.6A보다 큰 6A 설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번엔 RY2를 보면 변압기 2차 측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도 역시 CTB의 역수 곱하고 루트 3 변압기 2차 측의 전압이 3.3kV이기 때문에 3.3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 변압기 용량 4메가볼트 암페어의 세대 하고 부하 전류의 1.6배. 그래서 얘도 5.6A가 나오네요. 그래서 5.6A 하면 얘도 역시 6A. 자, 그리고 4번 RY4 3번부터 볼까요? 3번 얘도 역시 2차 전류를 구하기 때문에 CTB의 역수 곱하기 1차의 부하 전류. 지금 여기 전류 구하는 거죠. 부하 전류 보니까는 450A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450A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450A의 CTB의 역수 500분의 5를 곱해준 후에 RY3은 150%라고 했기 때문에 1.5를 곱해주면 6.75A 나오네요. 그래서 6.75A보다 큰 7A 선정. RY4는 CTB가 2000대 5예요. 그럼 CTB의 역수는 2000분의 5 곱하기 RY4는 부하가 전기로인데 1200A랍니다. 1200A. 그리고 부하 전류에 RY4는 부하 전류의 200%라고 했기 때문에 2를 곱해주면 2차 전류는 6A. 그죠? 여기 6A? 네, 6A. 이렇게 해서 가로 2번에 과전류 계정기의 설정 탭은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3번 VCB1의 전격 전압은 몇 kV인가? 자, VCB1 진공 차단기죠?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에 전압은 66kV예요. 66kV의 VCB의 전격 전압은 정해져 있지요? 자, 66kV의 차단기 전격 전압은 72.5kV입니다. 요 전격 전압은 공칭 전압의 1.1분의 1.2를 해서 구하는데 차단기 전격 전압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공칭 전압이 3.3kV, 6.6kV, 22kV, 66kV, 154kV일 때는
전격 전압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4번 전원 측 차단기 V12-1의 전격 용량을 계산하고 다음 표에서 적당한 것을 선정하시오. 전격 용량, 단락 용량과 같은 의미죠. 단락 용량. 단락 용량 구하는 공식은 %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으로 해서 구하는데, 자, % 임피던스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V12가 여기 설치되어 있고요. 단락 용량을 구할 때 % 임피던스는 전원 측으로의 % 임피던스, 모든 % 임피던스를 더해서 적용해 주는 겁니다. 부하 측 아니에요. 전원 측의 % 임피던스예요. 자, 전원 측의 % 임피던스를 보니까 여기 8%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베이스로 기준을 100MV 암페어로 줬어요. 즉 100MV 암페어를 기준으로 할 때 % 임피던스는 8%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의 단락 용량 %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 해서 % 임피던스는 8%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은 이 % 임피던스의 기준 용량 100MV 암페어일 때 8%라고 했죠. 그래서 기준 용량이 100MV 암페어다. 이렇게 적용이 되면 이때 차단기 전격 용량은 8분의 100 곱하기 100 해서 1250MV 암페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표에서 적당한 것을 선정하라고 했죠. 요거보다 큰 1500MV 암페어 선정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단락 용량 구하는 요 공식 엄청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암기하고 계셔야겠죠. 암기하고 직접 문제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8번 전격 출력이 500kW의 디젤 엔진 발전기를 발열량 1000kcal/리터인 중유 250리터를 사용하여 2분의 1 부하에서 운전하는 경우 몇 시간 동안 운전이 가능한지 계산하여 구하시오. 단 발전기 열 효율은 34.4%로 한다. 자, 발전기 효율 줬지요, 문제에서. 그래서 발전기 효율 구하는 공식에서 물어보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한 후에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적용하면 답을 알 수가 있겠죠. 발전기 효율, 연료량, 여기서는 그죠, 연료량 곱하기 발열량 분의 860 곱하기 출력 곱하기 시간 곱하기 100으로 발전기 효율을 구하는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시간이죠, 시간. 그럼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860p는 넘어가서 나눠주고요. 100도 넘어가서 나눠줍니다. 왜냐? 시간에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BH, 시간에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곱해줘야 됩니다. 효율과 곱해줘서 이때 시간은 860p 곱하기 100분의 BH 에타. 이렇게. 요게 이제 효율이고, 요게 이제 연료량. 여기서는 중유 250리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B, 연료량 250리터. 그 다음에 발열량, H, 1000kcal/리터. 곱하기 효율 34.4%. 860 곱하기 출력인데, 문제에서 출력 500kW 줬어요. 그런데 이 출력에 2분의 1 부하로 운전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500kW에 2분의 1 부하 해서 2분의 1이 곱해진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 하면 4시간, 시간은 4시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시간은 4시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발전기 효율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해야 되겠죠? 요거 암기한 후에 문제도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16년도 전기기사 실기 보고 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요거 영상 보시고 이제 공부 끝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내가 직접 한번 풀어보고 그려보고 계산기 눌러보면서 직접 적어보셔야 돼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